아, 캡히트를 활용해서 이와 같이 PC와 CF220이라는 것을 사용하고요. 이 안에 내장된 소프트웨어는 캡히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캡히트라는 것은 Comprehensive Audiometric Processing 해가지고 HIT라는 히트는 Hearing Impairment Tinnitus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소프트를 올려서 이와 같이 연결된 상태에 HA200BT를 이렇게 USB로 연결을 하셔서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 소프트웨어 중에 캡피팅이라는 것을 활용하게 되면 이와 같이 청력도를 측정한 것에 대한 데이터를 컨버전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거는 이제 캡피팅에 적용된 신경과 감각 또는 뭐 전음성 여러 가지 지금 블루투스에 관련된 사항들 모든 정보들을 여기서 활용을 해서 이쪽 HA200BT에 적용을 하는 방법이고요. 그 외에 자체적으로 이제 피팅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거는 이제 키 조작에 의해서 이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선 이제 블루투스 즉 핸드폰을 활용해서 블루투스를 연결해서 전철관에서 대화를 하실 때 상대편이 제가 전철관에 있는 것 같지 않을 정도로 느끼게끔 해서 통화의 품질을 좋게 함으로 인해서 청약자분들에게 좀 전철이나 이런 조금 소음이 있는 곳에서 대화를 좀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모드 방법이 있겠고요. 그 다음이 하나가 뭐냐면은 청력이 나쁘신 분들이 대부분이 자기 소리에 대한 어음 훈련들을 하고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런 적응 훈련을 하는 방법을 또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얘는 청각 보조기만이 아니고 청력을 좀 어떻게 잘 좀 개선해 보자라는 한 측면에서 이와 같이 말하고 듣기 훈련까지도 이렇게 훈련할 수 있는 방법 모드들을 갖추고 있는 HA200BT입니다. 이러한 HA200BT는 우리가 자신의 귀 특성을 분석을 하고요. 그래서 자체 피팅 또는 이제 캡 피팅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이제 HA200BT의 캡히트를 이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의 난청의 유형이라든가 그런 것에 관련된 전음성, 감각성, 신경성에 좀 최대한 맞춰서 우리가 우리 귀에 맞는 청각 보조기 즉 Like My Ear라고 하는 구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단 HA200이 청각 보조기다 보니까 대부분이 잘 들리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잘 들리게 하는 게 아니고 잘 알아듣게 하겠다라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캣보이스의 음량 선별 방법 및 착용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아무래도 와이어다 보니까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또 장단점이 다 갖고 있습니다. 기존의 보청기들이 되게 기속형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남에 보이지 않지만 증폭의 한계라든가 또는 그 웨이염이라든가 또는 배터리를 이렇게 자꾸 교환함으로 인해서 손실되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이와 같은 방법이 더 편리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보청기라는 것을 항상 착용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할 때 착용을 하는 방법으로 쓰신다면은 훨씬 활용적이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와 같이 착용 방법들이 하울링이 최대한 잡아주곤 있습니다만은 음력을 키우면 하울링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방법으로 착용을 하셨을 때 하울링이 안 나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하울링이 생기시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껴서 쓰셔도 되고, 최종적으로 너무 그 안 들리시는 분들 같은 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쓰셔도 됩니다. 자, 우리가 최적의 청각 보조기를 구현하는 주요 성능 기능이 뭐냐면은 보통 보청기들도 그런 걸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구분을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신경과 감각을 굉장히 분리해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 청각 보조기는 신경과 감각을 분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전음, 신경, 감각을 분리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전음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소리로 얘기해야만이 잘 알아듣는 사람들인 경우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신경성이 되신 분들은 유모세포라든가 뇌 쪽에 신경에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좀 크게 얘기해도 뭔 소리인지 그 즉 모음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잘 못 알아듣는 경우고요.
감각성 환자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병원에서도 감각신경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만 감각을 띄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감각성 환자의 특이성은 뭐냐면은 음량이 조금 크면은 시끄럽다고 불편해한다라는 거예요. 즉, 그 비선형 증폭 부분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전음성 환자 같은 경우는 증폭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주변 소음을 감지하면은 충분하게 전음성 환자에게 맞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근데 신경성 환자 같은 경우는요, 주파수 분별에 따라서 내유모나 대뇌 청각 피질에 반응이 되는 음색 구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키워도 잘 못 알아듣는 그런 현상을 개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각성 난청의 보상 기능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요, 비선형 증폭이 부족한 경우인데요.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누가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외유모 세포의 순간 반응 보상인데요. 우리가 이런 다이나믹 레인지에 컨트롤하는 부분이 귀에는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중위 부분에 있고요. 하나는 이제 뇌이라고 하는 그 유모 세포와 중추신경의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중위가 갖고 있는 다이나믹 레인지는 큰 소리를 낮추는 기능에 주안점을 줬다면요. 유모세포와 중추신경에서의 주안점 부분은 뭐냐면 작은 소리를 크게 듣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칵테일 파티 효과다 그래서 이제 웅성웅성 거리는데 내가 집중을 하면은 그 소리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와 같이 이제 작은 소리를 크게 확대해서 들을 수 있는 그 주 요인은 대부분 유모세포와 중추신경 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쪽에 문제가 좀 되면은 소리를 조금 높여도 불편해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청각 부족에서 하는 게 말하고 듣기 훈련으로서 청력을 적응하는 기능인데요. 우리가 대부분 그 소리를 듣는 쪽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청력이 나빠지게 되면은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요. 사람의 입을 보려고 그래요. 그게 결국은 소리를 보이는 걸로 이제 인지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듣고자 하는 기능이 자꾸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자기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보통 들으려고 하기보다도 그냥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럴 때 바로 말하고 듣기 훈련을 통해서 자기 목소리를 갖고 가장 본인이 잘 그 자기 레벨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적응된 그러한 부분에서 훈련을 함으로 인해서 인지력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모음 중심으로 그 인지력을 높이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그 좀 개선을 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이와 같은 기능을 넣었습니다. 간단히 이제 셀프 피팅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자체적으로 이 세트 자체를 가지고 이제 운영을 통해서 나의 기 특성을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팅이 되면은 그대로 이제 반영이 돼서 돌아가는 건데요. 이와 같이 이제 동작 순서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그 저희의 www.rha.com에 들어가시면 서포트라고 하는 지원이라고 하는 그게 있고요. 그 지원 안에 들어가시면 자료실이 있습니다. 그 자료실에서 HA200BT 동작에 대한 설명을 안에 들어가시면은 이와 같은 동영상을 동작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서술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조하시는 것이 좀 나을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소음 감소와 함께 통화를 하는 블루투스 연결인데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우리가 그 블루투스로 된 핸즈프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넥 구조로 돼가지고 이렇게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불편한 것이 뭐냐면은 주변에 이제 시끄러워졌을 때 상대편이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자극을 받고 시끄럽다라고 해서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바로 저희가 주변 소음 감쇄를 함으로 인해서 그 청약자분들이 이 저희 HA200BT를 가지고선 전화 통화를 할 때 상대편이 청약자 주변의 주변 소음을 그 감쇄를 시켜줌으로 인해서 상대편이 맑고 깨끗하게 들을 수가 있고요. 또 그러므로 인해서 상대편도 편안하게 그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화 통화 중에 굉장히 선명하게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그 서포트라고 하는 블록 안에 자료실이라고 하는 데 들어가시면은 요거에 대한 동작에 관련된 동영상이 제작돼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하고 듣기 훈련에 대한 청력 적응 훈련입니다. 이 경우도 이제 똑같이 그 서포트라고 하는 자료실에 들어가시면은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그 동영상을 통해서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캡히트라는 활용 범위는 어떠냐? 즉, HA200BT를 활용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CF220이라는 것을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PC에서 로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그것을 접속을 하고 그 어드레스가 만약 이게 안 될 때에는 저희가 제공하는 그 요 USB가 이제 연결이 안 된 경우인데 그런 것들도 다 저희가 자료실에 제공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하시면은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된다라는 전제 하에서 커넥션을 누르면 이와 같이 녹색불이 돼야만이 바로 이 시스템과 PC 간에 연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면은 우리가 여기서 자동으로 6밴드를 측정하든 수동으로 6밴드를 측정을 하든 측정을 하시면 됩니다. 왜 자동과 수동을 만들어 놨냐면요. 인간의 뇌가 우뇌와 좌뇌가 있는데 그들이 약 한 4분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 자기의 인지력을 청력도를 듣는 쪽에서 자꾸 자기 스스로 판단하려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쟀을 때와 수동으로 쟀을 때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정밀 측정을 하거나 이럴 때는 될 수 있으면 수동으로 해주시는 것이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측정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여기에 문진표라고 해서 우리가 그 청약자의 상태를 어느 정도 좀 파악을 하고 그러고 이제 검사도 할 수 있게 좀 제시가 되었고요. 이 경우는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6밴드로 한 상태에서 어떤 특정 영역이 좀 의심스러운 영역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을 검사를 통해서 세밀하게 청력의 변화량을 보게 되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보통 청력 측정하는 쪽에서 갖추고 있는 기능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쓰고 있는 캡히트 같은 경우에는 이 주파수 영역 단위별로 귀의 청력이 정상적인 건지 아니면은 감각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지 신경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또는 시냅스하고 연계성은 있는지 전음성 결과 데이터가 나왔는지 또는 이제 이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잠재 이명인지 활성 이명인지 그리고 이제 많이 오래돼 가지고 이제 세태이명인지 등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을 색깔로 표현함에 따라서 더 정확하게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걸 이제 그래픽화해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정밀 피팅이 된 상태에서 모든 게 분석이 되면은 여기 캡히트를 활용해서 바로 HA200BT와 연결해서 자기의 청력도 그림을 매핑해서 다운로딩해주고 조정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문진표로서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질병이라든가 귀에 관련된 부분들의 병적이 있다면 좀 예측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런 예측에 관련된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뭐 크게 나눈다면 우리가 이제 몸 상태 중에 귀하고 연관돼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귀의 건강 상태, 외이, 중이, 내이 이런 관계에서의 어떤 질병은 있으셨는지를 좀 체크하게 되고요. 이런 걸 체크하게 된 주요 원인은 그분이 이제 편측성이신지 편측성 전음성인지 또는 전음성이신지 또는 감각성이신지 신경성인지 이런 걸 대충 보고자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명이 있으시면 이명에 대해서 어떤 형태의 이명인지 등을 우리가 모두 이렇게 좀 측정을 해서 그 데이터를 구축하고자 하기 때문에 바로 문진표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캡히트 내의 기능입니다. 자, 우리가 캡히트를 가지고 이제 캡피팅이라는 블록을 누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조건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요렇게 이제 6밴드하고 정밀 측정을 한 상태에서 바로 우리가 HA200BT에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버튼과 전원을 오프된 상태에서 누르시면 LED가 깜빡깜빡 하다가 이제 약간 그 분홍색의 LED가 이제 따르륵 하고 나타나게 됩니다.
요때가 이제 바로 우리가 이 제품이 여기에 물릴 수 있는 컨디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USB를 통해서 물려주시게 되면은 소프트웨어로 이제 캐피팅에 들어가면 이제 에러 없이 이렇게 자기 데이터를 여기서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자기가 측정된 데이터를 불러오면은 그림이 뜨고요. 그러면 여기에 매핑을 시켜주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 기조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파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전음성인지 감각성인지 신경성인지에 대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울리는지 안 울리는지는 이쪽에 있는 걸 가지고 활용을 해서 여기에 있는 주파수를 높여주게 되면은 울림이 이제 감소되는 현상들이 발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쇄가 된다라고 인증이 되는 걸 바로 여기에 있는 코에피션트 트랜스를 전송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불빛들이 이제 전부 이렇게 녹색으로 보냈다는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는 세트에 제대로 전달이 됐다라고 보시게 되죠. 이것이 정밀 피팅을 해가면서 이제 해나가는 과정인데요. 좀 더 우리가 귀특성이 6밴드로 잰 걸로도 할 수 있지만 72밴드 뭐 이런 식으로 세밀하게 잰 것들도 올려서 그 특성을 여기에 여분의 그 파라메트리 이퀄라이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활용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더 정확하게 내 귀에 대한 특성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자체 피팅을 하는 방법이 있었을 거고요. 블루투스를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시다가 좀 노트북에 이걸 연결하게 되면 우웅하는 소리가 좀 들릴 수가 있어요. PC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이때는 노트북에 있는 전원을 제거하시고 하시면 깔끔하게 들리기 때문에, 노이즈가 없이 들리기 때문에 그때만 노트북의 전원을 좀 제거하시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조정을 할 때요. 자, 캡피팅에 들어가서 이제 이와 같이 파일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면은 이제 어떤 채널인가를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여기에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계산치와 실측치 간의 차이입니다. 기존에 있는 피팅을 하는 것은 이런 것 자체가 없죠. 왜냐하면 계산한 대로 그냥 값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측치, 저희가 이러한 계산에 의해서 결과치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파란색으로 나타났다는 얘기는 보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보정들을 여기에 있는 걸 가지고 이제 보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500에서 6000까지의 활용된 부분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울린다라고 하신다면 바로 이와 같은 걸 가지고선 좀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덕티브, 즉 전음성, 뉴럴이라고 해서 신경성, 센소리, 감각성 이런 것들이 그분의 그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지를 선택을 해주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음성으로 이제 알려줘야 되는데 블루투스 같은 경우 안내 방송인데요. 이 경우에 이제 한국어, 영어, 중국어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한 번씩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에 안내 멘트가 이제 바뀝니다. 즉 끼고선 그냥 연결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되고 나면은 바로 코에피션트 트랜스를 눌러주시게 되면 녹색으로 이렇게 다 변화가 됐을 때가 여기에 있는 정보가 다 이쪽으로 넘어갔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면은 충분히 되리라고 보십니다. 이렇게 쓰고 사용하시다 보면은 특정적인 영역에서 좀 민감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나타날 경우가 있어요. 이 예는 뭐냐면은 쉬운 예로 프린터를 이렇게 좀 종이 소리가 처음엔 다 좋은데 프린터 소리가 좀 민감하게 느껴지신 경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보니까 바로 프린터 소리만 되는 게 이 부분 약 한 20dB 정도가 이렇게 굉장히 민감하게 들어오신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바로 예비로 이와 같이 두 개의 파라미터 EQ를 가지고 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이 부분만 됐으니까 요게 올라간 양의 한 4분의 1 정도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은 우리 귀에서 충분히 그것을 감해서 이제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대표적인 예로 이와 같이 좀 표현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조금만 적용해 보시면 금방 정밀 피팅에 의해서 이런 대응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거 안 할 때는 그냥 다 잘 들려 좋아 그러는데요. 좀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뭔가 부족한 걸 또 찾아내요. 그럴 때 바로 이런 형태가 됐을 때 이제 불편함을 느끼기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와 같이 처리를 해주면 그거마저도
깨끗하게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활용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전음성이신 분들 또는 신경성 근데 이제 나이가 많이 먹게 되면요 전음성도 갖고 계시고 신경성도 갖고 계시고 감각성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분의 상황에 따라서 어, 그 얘기를 하게끔 하셔가지고선 선택을 해서 하시면은 그분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어느 게 더 편한지 그런 것들을 맞춰볼 수 있다라는 게 큰 특징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한번 캡 히트에 대한 동작인데요. 캡 히트가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이름과 이름 품명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넥션이 잘 되면 이걸 누르면 여기에 녹색이 나오게 됩니다. 이 녹색이 나오게 된 다음에 여기에 있는 헤드폰으로 젤래, 이어폰으로 젤래라고 선택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것들이 이제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6밴드 같은 경우에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오토 6밴드, 그 다음에 6밴드 수동이 있는데 오토 6밴드 같은 경우에는 그걸 누르게 되면은 이와 같은 화면이 뜨고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스타트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 소리가 들리시게 되면 어디서 들리든 간에 관계없이 엔터 키를 누르시면 돼요. PC에 있는 엔터 키를. 그러면 램프가 이렇게 켜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측정이 다 완료가 되시면은 이와 같은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 그래프를 이제 내가 그 원하는 지정된 디렉토리에다가 선정을 해서 세이브를 해주시게 되면은 그쪽에 DGS 파일하고 TXT라고 하는 텍스트 파일이 두 개가 만들어지는데요. DGS는 이제 정밀 청력 분석력 생성 파일이고요. TXT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림으로 돼서 그냥 우리가 캡히트에 이제 적용할 때 많이 쓰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애널리시스 할 때 저희들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동으로 되시니까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측정하는 데 쓰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매뉴얼로 하는 건데요. 이 경우는 이제 각각의 그 6밴드를 레벨이 들리느냐 안 들리냐 이런 것들을 갖고 측정을 하나하나 하는데요. 정밀 검사 시에는 요걸 좀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가 좌뇌와 우뇌 간의 그 상호관계 때문에 정확도가 오토는 아무래도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명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실 때 그 소리로 인해서 좀 우리가 측정하는 부분이 조금 오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동으로 재게 되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프트로 할지 라이트로 할지 일단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측정 주파수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볼륨으로 안 들려서 들리는 데까지 쭉 올라오셔서 들리고 나면 그러니까 들리는 인지 지점입니다. 요거 하나하나씩 올릴 때 거기서 한 4dB 정도를 올리시고 멈추시면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계속 200, 500, 1kg, 2kg, 4kg, 8kg 등을 우리가 이렇게 쭉 계속 측정을 하시면은 완료가 되고요. 그러면 레프트 채널을 하시고 라이트 채널로 또 가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모두가 측정이 되면 그때 이제 세이브를 하게 되는데 이때도 똑같이 DGS와 텍스트 파일이 만들어지시니까요. 그걸 가지고 이제 디렉토리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